프롭스에 이어서 스테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프롭스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프롭스랑 스테이트 둘 중에서 뭘 더 많이 사용하냐 하는 거는 아마 처음에는 스테이트를 좀 더 많이 쓰고 나중에 컴포넌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프롭스는 조금씩 쓰임새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스테이트는요, 그 컴포넌트 하나 안에 내부의 상태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롭스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값이었다면 스테이트는 자기 내부에서 컴포넌트 하나 안에서 자기의 속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스테이트가 변화하면은 그게 렌더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즉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걸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스테이트만 바꾸는 것만으로 렌더를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setState라는 함수를 통해서만 업데이트를 하게끔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샘플 코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자, 클래스에서 이렇게 스테이트를 초기 값을 설정을 하고 저희가 seconds라는 이름의 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econds라는 값 안에 숫자로 0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이게 마운트 되는 그 순간에 대한 이벤트죠. component need mount라는 라이프 사이클 안에 있는 기본 이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 seconds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스테이트에 있는 seconds보다 이제 1 큰 값을 할당을 해서 그 아래 보시면은 set interval을 이용을 해서, 자, 뒤에 있는 1000m초마다, 그러니까 1초마다죠. 1000m초마다 위에서 만든 그 seconds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끔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시 업데이트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실행 안 시켜보고 썼더니 지금 읽다 보니까 실제로는 동작을 잘 안 하겠군요. 정확하게 동작을 안 하겠군요. 오류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실행해가지고 계속 1000m초마다 값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화면상에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렌더를 보면은요, 렌더 안에서는 텍스트인데 텍스트 안에다가, 자, this state의 seconds를 이렇게 바인딩을 시켜놨어요. 연결을 시켜놨고, 자,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렌더 부분에서는 화면을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 스테이트를 화면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선언만 돼 있고, 그게 이제 1초마다 한 번씩 계속 그 값이 카운트가 됐을 때, 계속 늘어나게 됐을 때, 늘어난 값, 처음에는 0이 돼 있으니까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는 이제 0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1초 후에 이제 그 값이 하나 늘어나서, 값이 하나 늘어나가지고 1, 그 다음 1초 뒤에는 2, 1초 뒤에는 3, 1초 뒤에는 4, 이런 식으로 1씩 계속해서 1초마다 증가하는, 자, 이 내용 옮겨서 쓰시는 분들 옮겨서 쓰지 마세요. 옮겨서 쓰셔도 동작 정확하게 안 합니다. 제가 코드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1 증가하는 게 디드 마운트 할 때 한 번밖에 안 되고 인터벌 할 때마다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밖에다가 썼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값이 변화한 그 시점에 대한 동작.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웹에서, 그러니까 리액트를 사용하기 이전에 jQuery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화면에 반영하기 위한 동작을 우리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파츠에다가 뭐 값을 어펜즈를 한다든가 이너 텍스트를 한다든가 값을 실제 바꾸는 동작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되지만, 여기서는, 자, 렌더에서는 어느 부분의 스테이트를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코드만 작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이, 자, 지금은 인터벌로 인해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사용자가 클릭을 해가지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AJAX의 로드에 의해서 값이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시점에서 변경이 될지 모르지만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는 거는 그것과 별개로 동작을 하고,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은 그 내용은 바로 렌더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테이트에 활용하는 짧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 화면에 데이터만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스테이트에 따라서 화면에 렌더링되는 모양 자체가 변경되는, 그러니까 렌더가 분기되는 처리들도 스테이트를 가지고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스테이트를 보면은 액티브 메뉴라는 이름의 스테이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뭐 인치로 표시를 하냐, 센치로 표시를 하냐, 미터법을 쓰냐, 야드 파운드법을 쓰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정을 하고서 작성을 한 코드인데요. 액티브 메뉴가 인치냐 아니면 센티미터냐, 이거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보면은 렌더 안에서 this state의 액티브 메뉴가 인치일 때 그리고 else일 때 두 가지가 있고 양쪽에 다 리턴이 있습니다.
이 렌더 함수 안에서 하나의 돔은 리턴을 해야 되니까 if 쪽에서 리턴을 하든 else 쪽에서 리턴을 하든 뷰 하나 리턴을 하는 거죠. 뷰 안에 이제 텍스트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저 스테이트의 값이 인치일 경우에는 아래 두 개의 그 블록 중에서 if 쪽에 해당하는 인치 변환이라고 텍스트가 되어 있는 저 부분이 화면상에 렌더가 돼서 표시가 되겠죠. 인치가 아닐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else 블록에 있는 내용들이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둘 중에 한 가지가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 하는 거는 저희가 스테이트의 값을 변경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는 거, 화면에 렌더되는 상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액티브 메뉴라는 저 스테이트를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별도로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렌더 분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특정한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결과는 같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 디스스테이트 액티브 메뉴가 인치일 때 하고 뒤에 저 그 엔드 두 개로 이제 엔드 연산자를 넣어놓게 되면은요, 이 조건에 해당할 때에만 여기 있는 이 텍스트 부분이 렌더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짧은 파트를 화면상에서 분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돔이 시작이 되면은 돔 구조 안에서 바로 if else를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이 조건일 때 이렇게 렌더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뭐 if else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if else 내지는 뭐 if else를 뭐 다단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뭐 스위치처럼 사용을 한다든가 그럴 거면은 별도로 함수로 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지금 이제 뭐 라벨 역할을 텍스트만 딱 분기를 해가지고 화면에 표시를 할 거다 할 때에는 이게 이제 인치일 때, 그리고 센티미터일 때, 혹은 인치가 아닐 때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분기를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렌더 안에서 분기를 할 때에는 이런 표기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렌더 함수 안에서 모든 렌더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함수로 이제 부분적인 렌더 하는 것들은 함수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렌더 함수 안에 보시면은 뷰 안에 렌더 텍스트라는 함수가 실행이 됐고, 그 결과를 화면상에다가 표시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했고, 렌더 텍스트 안쪽을 이제 따라가 보면은 디스 스테이트의 액티브 메뉴가 인치일 때 그리고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다른 텍스트 돔 노드를 리턴을 해놨습니다. 지금 앞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 다시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이제 아예 렌더 안에서 전체 다 리턴을 하는 부분들을 조건문으로 분기를 했고요. 셋 다 같은 결과를 냅니다. 셋 다 같은 모양으로 렌더링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뷰 안에서 간략하게 조건 처리를 해가지고 렌더를 했고요. 혹은 렌더하는 부분을 이렇게 별개의 함수로 분리를 해서 렌더를 했습니다.